러시아와 벨로루시가 20만 명의 군인, 80여 대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15척의 선박, 300여 대의 탱크로 구성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군사훈련은 우크라이나와 일부 나토 국가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전함과 탱크가 발포하고 전투기가 이륙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대가 공중공격을 격퇴하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는 군대가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와 로봇 전투기에서 S-400 대공 방어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개막식을 거쳐 9월 16일까지 진행된 자파드 2021에는 20만 명의 군인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크렘린궁이 국제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관단을 초청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나토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군사훈련 기동은 올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인근 국가들도 훈련 중 러시아가 자신들을 겨냥한 전자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라트비아는 모두 루카셴코가 제재를 가한 유럽연합을 처벌하려 한다고 말하는 이민자 급증에 맞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벨로루시 대통령은 미국, 영국, 캐나다 및 기타 국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벨로루시는 2020년 8월 루카셴코 대통령이 여론조사의 승자로 선언되면서 혼란에 빠졌다고 반대파와 서방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만 명의 벨로루시인이 거리로 나왔을 때 루카셴코는 유혈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수만 명이 구금되었고 독립언론은 침묵했으며 야당 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강제로 탈출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공식적으로 위연방 국가의 일부이며 국가를 더욱 통합하기 위해 수년 동안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제파드 2021이 시작되기 전날 루카셴코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스크와 모스크바 간의 협상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기대하며 9월 9일 모스크바에서 만났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벨로루시 국경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로드노시에 있는 합동공군훈련센터를 포함하여 벨로루시에서 상당히 일정한 군사주둔을 구축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S-400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10억 달러 상당의 군용 키트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28개의 로드맵에 서명하여 양국의 경제 시스템을 더 가깝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벨로루시에서는 5개의 교육센터가 제파드 2021에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이트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의 국경 근처인 벨로루시 서부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9개 훈련소에서 훈련이 이루어졌고 북함대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은 국경에 너무 근접한 대규모 훈련이 도발적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훈련이 외세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항상 부인하며 러시아와 동맹국의 국경 근처에서 나토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훈련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는 이미 세계국과 EU가 루카셴코 정부에 의해 국경으로 보내졌다고 비난하는 이민자 급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훈련에 선언된 규모는 지역적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집단안보조약기구와 상하이 협력기구 소속 군인 2,000여 명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키르기스스탄, 몽골, 세르비아, 스리랑카 등도 파병 초청을 받았으나 세르비아는 나중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버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옵저버를 보냈습니다. 나토는 유럽에서의 군사훈련을 관장하는 국제협정인 비엔나 문서에 명시된 대로 훈련을 참관하도록 초대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2017년 자파드에 6만에서 7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선언한 인원은 1만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동은 4년마다 열리지만 올해 훈련은 러시아가 벨로루시와 반대파 탄압으로 서방의 비판을 받은 벨로루시 지도자 알렉산더 루카셴코를 지지하는 특별한 신호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벨로루시를 서부 영토에 대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완충장치로 보고 있으며
작년에 루카셴코가 대중봉기를 진압하는 동안 대출과 정치적 지원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경제를 더욱 긴밀하게 통합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묘사된 크렘린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원격으로 제어되고 유탄 발사기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플랫폼 전투 로봇을 사용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통신사들은 이러한 하드웨어가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사어매트 2 전술 차량도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크리스 봇 대위는 러시아의 군사훈련이 유럽의 해상 서비스 지도자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나토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리적 특징 중 하나인 수월키 회랑,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65km 국경이자 발트해 연안 국가와 대유럽 사이의 육격을 고려할 때 두드러지게 작용합니다.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복도는 벨로루시와 칼리닝그라드를 구분합니다. 특히 칼리닝그라드에 러시아 지상군을 배치하는 것은 수월키 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작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군사훈련 중 모스크바의 메시지와 그 여백에는 국제 및 국내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작전 주제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와 군사적 움직임에서 인지된 위협과 위협의 수준은 나토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러시아의 바렌츠해와 발트해에서 북부 함대와 서부 군사지구 군대에 대한 스냅 훈련은 국가훈련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 연구팀은 최근 2013년에서 2020년 사이에 나토와 러시아 군부대 간의 2,900건의 사건을 문서화했습니다. 85%는 공대공이었고 40%는 발트해 안팎에서 발생했습니다. 나토가 더 크고 더 많은 러시아 훈련에 대응하여 작전을 확장함에 따라 양측은 의도하지 않은 충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 평가하고 서로 통신해야 합니다. 군사훈련에 앞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이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크림반도 점령 지역에 약 8만 명의 상설 부대를 배치해 새로운 공격에 대한 준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치된 인원의 대부분을 후퇴시켰지만 제파드 2021의 활성화 단계와 그 이후에 사용될 군사 장비의 거의 대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로루시가 서부 나토 및 EU 이웃 국가에 대해 극도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는 그림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독재자 루카셴코는 2020년 8월에 있을 엄청나게 위조된 선거에 대한 서방의 대응과 벨로루시 국민에 대한 테러와 탄압 정책에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EU 비행편을 납치하고 EU 국경에서 이주를 하이브리드 작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러시아의 동의 없이 수행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을 확실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나토는 2008년 그루지아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며 이는 주요 군사훈련을 신속하게 따랐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동맹은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방어력을 구축했으며 긴장을 완화하고 고조를 피하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러시아인과 벨로루시인은 군사주둔을 늘리고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활동을 하여 의도적으로 지역 안정에 도전하고 상호 신뢰와 좋은 이웃 관계를 증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토 동맹국은 경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유지하고 파트너,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